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늘 끝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밥 한 톨 입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어. 모든 자네 복덕의 힘으로 먹는 것이지 그 누구 덕도 아니라는 의미야. 자네 타고난 생기와 복덕으로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먹는 것인데 기죽고 숨죽이고 살 일 있나? 기죽고 숨죽이고 살 일 있나? 내일 모레 50주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칠순을 넘긴 모친 등골을 파먹고 사는 숨막히는 처지를 비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거운 압박감 위로 대뜸 얻는 무당의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잔인하다. 지금처럼 식충이로 살면 된다. 기죽거나 숨죽이지 말고 계속 식충이로 살면 된다. 그 말이 아닌가. 경제활동 일체를 멈춘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것은 게을러서도 아니고 일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다. 다만 밥벌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뿐이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모친의 극성스러운 만류도 한몫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만 일을 하면 크든 작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돈이라는 것도 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번 것보다 더 내줘야 하는 사건들이 이유도 모른 채로 터졌다. 결국 나는 모친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일체의 경제활동을 멈췄다. 식충이로서의 삶을 인정한 것이다. 나름 살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구르지 않는 시간은 어쩌지 못했다. 나는 날마다 숨이 막혔다. 모친이 챙겨주는 아침을 먹고 동네 뒷산을 쏘다니기도 하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달리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기도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는 하루는 길고도 지루했다. 흐르지 않는 시간의 압력을 버틴다는 것은 고단한 일이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당구장에서 보는 동네 친구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며 속모르는 소리를 했지만 딱히 반발하고 싶지도 않았다. 미친놈, 그 공덕 내 놈한테 다 넘겨줄 테니 제발 하루라도 바꿔 살아보자 하는 정도로만 질러진 염장을 달랬다. 모친의 말로는 목수였던 부친은 내가 태어나서 6살이 되기 전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즉사했다. 어린 아들을 안고 생계전선에 뛰어든 모친은 팥죽을 써서 내다 팔기 시작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동네 구멍가게 노부부가 가게 문간 옆 공터를 내주면서 모친의 팥죽 장사는 제법 규모를 갖춰갔다. 공터에다 팥죽을 쓰는 큰 솥단지를 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자락을 끼고 형성된 판잣집이 다닥다닥 미로처럼 얽혀있던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는 초입에 위치한 탓인지 모친의 팥죽은 금세 동네 명물로 자리 잡았다. 시골에서 상경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고 출근길 퇴근길 오며 가며 가볍게 한 끼니 때우기에도 안성맞춤이었던 탓이다. 겨울이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후후 불어가며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내주었고 여름에는 묽게 식혀서 후루룩 들이킬 수 있게 내주었다. 또 이런저런 앵마기용으로도 모친의 팥죽은 제법 인기가 좋았다. 팥을 불리고 앉히고 새알을 빚는 세월 속에서 모친의 손은 트고 갈라졌다. 손가락 관절들까지 비틀리고 있었지만 나라는 인간은 당최 모친의 수고로움에 보답할 수 있는 재주라는 것이 없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몸을 일으키고 묵묵히 팥죽을 쑤기 시작하는 모친 또한 아들인 나에게 무엇 하나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 간혹 밥을 먹다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면 모친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 대한 모친의 관심은 딱 그 정도였고 그뿐이었다. 공부머리를 타고나지도 않았지만 모친은 단 한 번도 공부를 하라는 강요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 시험 성적은
보나마나 한마디로 바닥이었다. 초등학교, 당신은 국민학교, 3학년이 돼서까지도 받아쓰기 시험에서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었고 국어 산수할 것 없이 평균 30점을 넘는 과목이 없었다. 전교 꼴등을 도맡아 놓고 했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달리기도 꼴등이었다. 지금은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을 지금도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이니 말 다했다. 한글 맞춤법처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일이라는 것이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가? 돈이 되지 않는 일을 찾아 하면 되지. 인간의 정신과 노동력을 돈에만 결부시켜 집행한다는 것은 귀한 생명의 가치를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꼴이잖나. 귀한 생명의 가치라니.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날선 칼날을 들이대고 장렬한 전사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스스로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력감과 답답증을 어쩌지 못해 찾아온 무당집이니 나오는 대로 다 말이라고 숨막히는 심중 위로도 턱턱 가멸차게 올려놓는 무당만을 나무랄 일도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다닌 건지 책가방이 다닌 건지 알 수 없는 시절이었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둥거렸다. 그러던 차에 동네 아는 형들 소개로 나이트클럽 보이로 취직했다. 그러나 일주일을 채우지 못한 채로 나는 백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맥주병과 과일 안주가 놓인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통과하는 일은 재빠르게 적응했지만 왼쪽 볼이 깊이 찢어져서 28바늘이나 꿰매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클럽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옆으로 펼쳐진 난간 테이블 손님들이 한순간에 시비가 붙은 것인데 때마침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닥친 어이없는 참극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내가 됐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밀쳐진 누군가의 육중한 몸이 순식간에 나를 덮쳤고 쟁반은 천장으로 솟구쳤다. 그렇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찰나 테이블 어딘가를 맞고 깨진 유리잔 파편이 순식간에 나의 왼쪽 볼을 깊숙하게 찢은 것이다. 30살도 안 된 한 청년의 얼굴이 이지러지게 된 사연이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상처의 흔적은 깊이 남았다. 내가 봐도 나는 참만이 불편한 인상이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동네 비두방이나 당구장을 얼쩡거리며 스트레치가 난 시간들을 견디는 수밖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 당구장 사장 친구라는 잠치횟집 실장을 알게 됐다. 내기당구를 치면서 안면을 트게 된 그 남자는 앵두같이 볼록하고 붉은 입술로 나의 통통한 몸집이며 흠집난 얼굴 그리고 살짝 새는 발음까지도 꽤나 정감이 간다며 자기 밑에서 회 뜨는 기술이나 한번 배워보라고 말했다. 그의 권유로 나는 얼떨결에 참치횟집 보조실장으로 취직했다. 잘 갈린 회칼을 다루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당연히 실수도 잦았다.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힘쓰고 귀찮은 일들은 혼자 도맡아시피 하면서 때로는 뭔가 부당하다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겨냈다. 실장은 작업해야 할 물량이 많거나 시간에 쫓길 때면 앵두같은 입술을 실룩이며 내게 쌍욕을 해대곤 했지만 터지는 감정들을 꾹꾹 눌러가며 참아냈다. 잘 배우고 익혀 실장 직함을 달기만 하면 그럭저럭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실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앵두 같은 입술로 날마다 쌍욕을 해대던 실장이 사장과 다투고 나가면서 사장이 아쉬운 대로 또는 홧김에 달아준 실장 직함이었지만 어쨌거나 실장은 실장이었다. 모치는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이 또 생명을 잃은 물고기라고는 하지만 그 살과 뼈를 가르고 포를 뜨고 하는 일이
아들의 평생 밥벌이가 됐다는 점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럼에도 제 밥벌이를 하겠다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꼬박꼬박 일터로 향하는 아들의 양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봐 주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10여 분은 좋게 걸어야 하는 비탈길 아래 신장로에 내려와 뒤돌아보면 까만 점으로 변한 모친이 아직도 거기에서 그대로 서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